고등학교 1학년 비상 2단원의 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바바라 오코너 원작. 외국 작품이지. 네. 김성호, 신연식 각본.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와 지석은 엄마와 함께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다음 달이 생일인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얼떨결에 집에서 할 생각이라고 답하고서는 친구 채랑과 함께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한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던 지소와 채랑은 평당 500만원이라고 써진 주택 매매 전단을 보게 되고 5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구할 묘안을 궁리한다. 그러던 중 지소는 개를 찾아주면 500만원을 살해하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고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며 기뻐한다. 채랑은 곧장 광고에 실린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이내 그 개를 이미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지소는 크게 실망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 채랑에게 개를 몰래 훔친 후에 살해금 500만원만 받고 바로 돌려주자고 제안한다. 지소와 채랑은 정연이 일했던 레스토랑 마르셀에서 보았던 개 월리를 훔치기로 하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하여 동물병원에 검진을 온 월리를 먹이로 유인해 훔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지소와 채랑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긴다. 애들 영화네요. 네. 혹시 너 이 영화 봤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나는 봤어. 그리고 여기 그 내장 하드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있거든? 네. 외국 영화도 있어. 원 영화도 있어. 그것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찾을 수가 없어. 찾으면 보여줄게. 네. 그러나 재미는 없게 생겼지? 너가 중학교 한 1학년쯤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제 고1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해당하긴 하지? 네. 이미 너한테는 수준이 너무 낮은 영화겠지? 최근에 본 가장 재밌는 영화. 최근에 본 스타이즈본 아세요? 그 무슨 뜻이야? 스타이스본이? 스타가 탄생했다? 스타 탄생하다. 뭐 이런 의미네? 레이디 가가 나오는. 그러면 일종의 음악 영화네? 네. 음악 영화 중에서는 피아노? 옛날 거? 아, 약간 스릴러 비슷한 피아노? 그거 재미있게 본 것 같고. 최근에 영화 음악 중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 네. 프레디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 공연 실황 나왔던 거. 아, 네네. 그거는 뭐 감동적으로 몇 번씩 봤지.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 네. 유튜브만 봐도 영상 나올걸? 아, 그래요? 스타스번? 네. 그거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한때는 좀 좋아했었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너무 좋아해서 네. BTS도 좋아해. 네. BTS 음 속에는 마이클 잭슨의 음이 살짝 숨겨져 있는 거 알지? 아, 그래요? 그럼 어, 지난번에 댄스 브레이크에서 네. 마이클 잭슨 노래 불렀던 거 다이너마이트 딱 해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BTS 군대를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아미는 할 순 없잖아. 아미 편이야. 시나리오, 성격, 교훈적, 동화적, 시간, 배경은 시간 현대, 공간 서울, 제재 개를 훔치는 일. 물론 이게 외국 원작이지만 각색을 한 거니까. 주제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특징, 주택 문제, 실업 문제,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전개함. 주제는 조금 그래도 무겁네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냄. 그래서 가족 영화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노부인, 고급 레스토랑 마르쉘과 애견 원리의 주인이고, 수영, 노부인의 조카이자 마르쉘의 지배인, 정연, 지소와 지석의 엄마, 지소, 엄마, 동생과 함께 작은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지소의 동생 지석, 차랑, 지소의 절친한 친구, 대포, 지소의 동네를 떠들며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사내. 원리를 찾아라. 왜 그 그림 맞추기 위해서 뭘 찾아라 하는 거 아, 있잖아. 맞는 것 같아요. 원리를 찾아라지. 네. 그게 사람 이름이지. 원리를 찾아라. 그거 찾으려고 한때 엄청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시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장면 표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찍은 단위, 씬 넘버 1, 씬 넘버 2 등의 장면 번호, 시간과 공간이 제시돼. 대사, 인물의 성격과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지시물,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조명,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필름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하고. 해설,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주로 배경이나 등장인물을 소개함. 씬 넘버 62, 씬 넘버 62, 레스토랑 마르쉘, 정원과 홀과 집무실, 낮, 몽타주. 영화는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화면. 몽타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너가 왕따야. 네. 그래서 반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네. 아침에 당했던 거, 점심 때 당했던 거, 어제 당했던 거, 네. 한 달 전에 당했던 거, 1년 전에 당했던 거, 이 5개를 딱 놓고 네. 한꺼번에 쭉 주면, 몽타주 기법을 쭉 주면 네가 왕따 당하는 장면을 넘기면서 얘가 이렇게 힘들게 왕따를 당했구나, 이런 기법이야. 그치? 이런 게 몽타주 기법이야. 네. 1. 레스토랑 마르쉘의 정원. 지소와 채랑은 창문을 통해 홀 내부를 살핀다. 때마침 마르쉘로 들어가는 한 부부를 본 채랑은 그 부부의 딸인 듯 자연스럽게 뒤에 쫓아가 마르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마르쉘의 홀에 들어온 채랑은 준비해온 장난감 강아지를 홀 가운데로 던진다. 세 번째, 레스토랑 마르쉘의 집무실. 바닥에 누워 늘어지게 하품하는 중인 월리.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그 틈으로 사료가 하나 굴러 들어온다. 월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자 걸어놓은 목줄이 빠진다. 네 번째, 레스토랑 마르쉘의 홀. 문을 빠끔 열고 머리를 내민 월리가 문 앞에 놓인 사료를 발견한다. 사료를 하나하나 주워 먹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월리. 그 사이 채랑은 홀에서 빠져나오고 홀 계단까지 내려온 월리를 본 지소는 원격 조종기로 장난감 강아지를 작동한다. 장난감 강아지 때문에 홀 랩은 혼란스러워지고 그 사이에 월리가 열린 문틈으로 나온다.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네. 붙여서 그 사건 전말을 그대로 다 보여주네. 네. 월리를 훔치는 장면을. 네. 레스토랑 마르쉘의 정원. 한 손 가득 사료를 들고 월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지소의 손. CU 클로즈업이야. 네. 클로즈업은 CU 클로즈업.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지소의 손에 있는 사료를 발견하고는 지소와 채랑 쪽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월리. 그 순간 월리의 목줄을 탁 하고 밟는 구두발 수영이다. 수영이는 누구였냐면 바로 노부인의 조카, 네. 이자 마르쉘의 지배인이야. 걸렸네? 월리를 내려다보며 너 어디로 혼자 그렇게 막 다니냐? 지소와 채랑은 놀라 벽 뒤로 휙 숨고 수영은 월리를 안고 주위를 둘러보며 대문 밖으로 나간다. 수영이 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심한 표정을 짓는 지소. 실패했네요. 네. 근데 네. 수영도 원리를 훔치려고 하네요? 수영이 원리를 훔치려는 이유, 네. 교과서 생략 내용이래요. 네. 수영은 노부인에게서 마르셀을 상속받으리라 줄곧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은 박이사에게서 노부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으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기대에 부풀어 유언장을 확인한 수영은 모든 재산을 월리에게 상속하고 관리인으로 수영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보고 격분한다. 이에 수영은 원리를 없애기로 결심하고는 원리를 훔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 유언장이 마르셀을 차지하기 위해 박이사가 거짓으로 꾸민 것이 드러난다. 씬 넘버 63 레스토랑 마르쉘 박낫. 어느새 마르쉘 밖으로 나온 지소와 채랑 모퉁이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보는데 수영이 원리를 안고 골목으로서 나와 주위를 살피고 있다. 채랑 망했어. 오늘은 점심시간에 병원 가나봐. 차 한 대가 수영이 앞으로 다가와 차창을 내리자 박이사가 보인다. 박이사는 차에서 내려 수영에게서 원리를 받아 차 트렁크에 넣고 닫아버린다. 지소 뭔가 수영한 듯. 어? 왜? 잠깐만 이상하잖아. 트렁크에 걔를 왜 넣어? 박이사가 손을 내밀며 인감은 이라고 말하자 수영은 깜빡한 듯 다시 마르셀로 들어간다. 그런 수영을 한심한 듯 바라보다 박이사는 주변을 살피며 마르셀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지소와 채랑의 눈이 반짝인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야 가자. 모퉁이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지소와 채랑. 지소가 조심스럽게 차로 다가가 차 문을 잡아당기자 문이 힘없이 열린다.
지소는 기뻐할 틈도 없이 트렁크 열림 단추를 누른다. 활짝 열린 트렁크 안에 얌전히 서 있는 원리. 지소 채랑 오 지소와 채랑 원리를 안고 정신없이 달려 마르세를 빠져나온다. 씬 넘버 66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저녁. 마당 한쪽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아이들. 원리도 떡볶이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견 줄 알았는데 떡볶이를 다 먹은 지소는 원리에게 다가가 목에 있는 방울 목걸이를 떼어내어 본다. 방울 목걸이에는 윤서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다. 지소는 윤서호라고 말하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멀리 던져버림. 씬 넘버 67 레스토랑 마르셜 홀 낫 노부인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정 실장 원리 못 봤어? 수영 모르는 척하면 네? 노부인 신결지적으로 내 말 못 들었어? 원리 목줄을 누가 풀어줬냐고. 수영 뒤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서면 직원이 저 아까 원리가 혼자 문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요. 노부인 수영을 바라보면 넌 눈을 어디다 달고 있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쓸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노부인의 말에 울컥한 수영.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노부인의 시선이 레스토랑 벽에 걸린 그림을 향한다. 그 순간 노부인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놀란 수영이 직원들에게 몸을 돌려 큰 소리로 말한다. 다들 뭐해? 흩어져서 빨리 찾아봐. 노부인이 수영을 좀 막대하네? 네. 왜 그렇지? 조카라고 하지 않았어? 네. 뭔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런 것 같아. 네. 씬 넘버 68 레스토랑 마르셜 집무실 저녁. 소파에 누워있는 노부인 곁을 지키는 수영. 노부인이 눈을 뜨면 수영이 보인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 괜찮으세요? 아벌리는 그게 아직 나가봐.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아, 나가 있어. 저기 원리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요? 차갑게. 됐어.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간다.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 뭔가 사연이 있네요. 네. 알고 봤더니 씬 넘버 84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네요.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씬 넘버 84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 자신의 아들을 빗대어 한 말임. 자신의 아들이 가출했나 보네요. 어머니 곁을 떠났나 보네요. 네. 씬 넘버 71 공원 3 승합차 안 밤 지소의 상상 사진 속 집 마당. 잠들어 있는 지소네 가족. 지소는 잠이 안 오는지 눈을 뜨고 있다. 한참 자세를 바꿔가며 뒤척거리는 지소. 부스럭거리더니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꺼내 펴본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붙어있던 전단이다. 사진 속 빨간 지붕에 아담한 2층 집이 보이고 지소는 상상에 빠져든다. 상상 속 마당의 푸른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 지소, 내레이션. 지소의 마음속의 말이라네. 희곡에서는 방백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야. 방백은 내가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은 못 듣고 누구만 들어? 본인만? 관객만? 그렇지. 네. 만약에 누군가 옆에 있어도 못 들어. 네. 그 폐가에서 원리가 날 쳐다볼 때 난 거기서 익숙한 눈빛을 봤다. 그건 처음 차에서 잘 때 차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난 걔를 완벽하게 훔쳤고 사례금 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난 행복한 표정으로 내 생일에 친구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서 멋진 파티를 할 거라고 다짐했다. 사진 속 집의 마당. 3층짜리 생일 케이크와 함께 드레스를 입은 지소가 등장하면 반 친구들 모두가 부러운 표정으로 지소를 바라본다. 씬 넘버 72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낫. 놀란 표정의 지소가 빈집의 뒷마당을 보며 서 있다. 원리를 곁에 둔 채 대포가 5개짜리 요구르트 한 줄을 빨대를 꽂아 마시고 있다. 한참을 멍하니 보다가 용기를 내요. 그게 우리 개예요. 원리에게 소시지를 던져주며 더 가까이 다가가 큰 목소리로 그게 우리 개라고요. 돌아보며 그래 알았어. 너희는 개를 왜 이런데 버리고 그래? 버린 거 아니에요.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원리의 머리를 쓰다듬다 지소를 바라보며 이 개 이름은 뭐냐? 원리요. 혼잣말처럼 원리? 다시 원리를 쓰다듬으며 그런데 원리를 왜 이런데 보관하는 건데? 당황하며 그게 저 집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해요. 이사 갈 때까지만 둘 거예요. 한쪽에 던져놓은 가방을 들며 집주인이 되면 개가 싫어지는 걸까? 개를 싫어하면 집주인이 되는 걸까?
친구가 깔린 것을 보고 아저씨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여기저기 붙어있는 외부인 출입 금지 편말을 가리키며 저거 못 보셨어요? 한쪽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며 봤어. 그래서 나 안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잤어. 기죽은 목소리로 여기 또 와서 잘 거예요? 시동을 걸며 몰라. 난 매일매일 마음 내키는 데서 자니까. 왜? 시비 걸듯 아저씨는 집도 없어요? 웃으며 내 발길이 닿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집이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다. 씬 넘버 73 레스토랑 마르셜 주변거리 낮. 전봇대 앞에 전단 하나가 붙어있다. 지수와 채랑이 달려가서 살펴보지만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어디서도 원리를 찾는 전단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휭 분다. 역시 걔를 새로 샀나봐. 그럴 리가 없어. 다른 길을 훔치 않아? 그냥 마르셜에 한번 가볼까? 씬 넘버 75 레스토랑 마르셜 집무실 낮. 노부인이 책상 앞에 지소가 서있고 그 옆에 서있는 수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소를 노려보고 있다. 원리를 어디서 봤니? 아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원리가 맞아? 네, 확실해요. 원리 모양을 흉내내며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걔를 잃어버린 게 맞죠? 잃어버린 게 아니다. 원리는 집을 나간 거야.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원리는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 지소 큰 소리로 그렇지 않아요. 지소의 반응에 고개를 들어 지소를 다시 쳐다보는 노부인.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게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소의 말에 굳은 표정이 풀리는 노부인의 얼굴. 아빠가 집을 나갔니?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원리도 그렇고요. 노부인은 지소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네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니? 네. 단호한 지소의 대답에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소에게 다가오며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찾아봐야죠. 전단이라도 붙이고. 전단? 전단이요. 배를 찾는다는 전단. 거기에 사례금도. 사례금? 대충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래, 얼마만 되겠니? 갑자기 큰 소리로 500만 원이요. 당했네. 역시 꼬마는 꼬마네요. 아차 싶은 지소의 표정. 그런 지소를 노려보는 노부인. 수영도 황당하다는 듯이 지소를 쳐다본다. 노부인은 가만히 지소를 바라보다가 수영을 손짓으로 부르며 들었지? 꼬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 수영 황당한 표정으로 네? 뭐해? 빨리 해줘! 재밌네요. 야, 이거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씬 넘버 77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저녁. 뚱땅거리는 소리를 따라 빈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지소. 대포 옆에 불통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청국장이 보인다. 대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원리 집 만들어주고 있지. 누구 맘대로 집을 만들어줘요? 내 괴집 만들어주는 게 싫어?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포가 지소에게 나무판자를 잡으라는 손짓을 하고 지소는 대포를 돕기 시작한다. 대화하는 사이에 완성된 어설프지만 그럴싸한 계집.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쏙 들어가는 원리. 근데 저기 큰 길 건너 골목에 개를 차는 전단이 붙어있더라고. 네? 그 개가 너희 개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아마 비슷한 종류겠죠. 그렇지?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이름도 원리라는 거지. 지소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청국장을 끓이고 있네요. 씬 넘버 78 학교 앞 거리 마침. 차량이 들고 온 전단을 뺏어드는 지소. 원리를 찾습니다 라고 적힌 전단 CU.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 다 수거해야 돼. 왜? 아저씨가 이걸 봐서 잘못하면 들키겠어. 중략 부분 줄거리. 지소와 채랑은 동네 피자 배달 부인 석구에게 부탁해 전단을 수거한다. 그날 밤 형사 2명이 마르셀에 찾아와 마르셀의 자산을 관리하던 박 이사에 관해 수영에게 묻는다. 형사들은 박 이사가 사기를 쳐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의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다 넘겨버리고 보상금을 받자마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부인은 충격에 빠진다. 다음날 아침 전단을 들고 마르셀을 찾은 지소는 정원과 홀을 오가는 경찰들과 빨간 스티커가 붙은 각종 집계를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지소는 곧장 집무실로 올라가 노부인에게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울먹인다. 씬 넘버 84 레스토랑 마르셜 홀과 집무실 낮.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소.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얼만데요? 2억 5천만 원이란다.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는 표정으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난 이 사람 그림을 모으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서 쳐다본다. 윤서오라는 글씨, CU, 그러죠. 인서트, 삽입화면이라네요. 인서트, 삽입화면. 인서트,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 씬 넘버 66에서 원리의 방울 목걸이를 떼며 보았던 원리의 이름표. 윤서, 혹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 원리인가요? 지소 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뒤로 감춘다.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 안 밤. 정연 제발. 정연이가 누구였지? 지소네 엄마. 운전석에서 차 열쇠를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연. 엔진은 시동이 걸릴 듯 하다가 이내 김 빠지는 소리를 한다. 정연 돌아보면 너희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여기서 자라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힘들어도 좀만 참자. 응?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 말 조심해.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게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아빠 싫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아빠 집 나간 거 아니었어?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엄마 생각 조금도 안 해.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심술만 잔뜩 부리고.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철은 엄마가 들어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재우고. 야! 파르르 떨리는 정연의 입술. 지수는 차문을 열고 내린다. 지석은 지소를 따라 차에서 내린다. 정연은 이마로 운전대를 꽝 들이받는다. 엄마하고 말다툼을 했네요. 씬 넘버 86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밤 대포 침낭 속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다가 지소와 지석을 발견하고는 너희 이 시간에 웬일이냐? 잠만 자고? 누나랑 엄마랑 싸웠대요. 야! 아니에요. 아저씨가 뭐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까? 대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텔레비전 모양의 장난감을 꺼내 지소에게 건넨다. 장난감 한가운데 보이는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지소. 이국적 느낌의 남국 풍경.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인다. 너 미얀마라는 나라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거기에 무켄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어.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사람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장난감을 내려놓으면. 나만 한 딸이 있으면 못 그러겠죠? 장난감을 가리키며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았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 싶지. 넌 상상도 못할걸? 아니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 거지.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런다. 고개 숙이는 지소. 울먹이며.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장난감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럼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애써 대포의 눈길을 외면하며 멀리 바라보는 지소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군요. 씬 넘버 89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 앞 밤. 다시 차로 돌아온 지소와 지석. 그런데 차에 정연이 보이지 않는다. 누나 엄마가 없어. 어디 근처에 있겠지. 지소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지석은 엄마를 외치며 차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야 조용히 못해? 엄마 뭐 그랬겠죠. 동네 사람 잠 다 깨겠다.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 야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진짜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아 시끄럽다니까. 거푸 엄마를 외치는 지석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지소는 운전석 옆 구두 상자를 열어본다. 상자 안에 정연의 화려한 구두가 보인다. 상자를 도로 다들여다 상자 뚜껑에 적힌 글을 발견한 지소. 여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돌아올게. 조금만 참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해. 좋은 남편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만 기다려줘. 딱 일주일만. 아빠의 글을 읽다 마지막에 일주일에 울컥하는 지소. 지석 보고 계속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 지소. 그때 다시 엄마 하는 지석의 외침이 날카롭게 들려온다. 지소가 고개를 획 돌려 보면 멀리 가쁜 숨을 내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정연이 보인다. 누가 멋대로 밖에 나가 라고 했어. 이 시간에. 아? 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한다. 지석의 손을 잡고 지소에게 다가온 정연은 지소의 등을 연신 때린다. 아주 못됐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됐어? 어?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지석과 달리 지소는 울음을 꾹 참고 있다. 정혜는 힘이 빠지고 무너지듯 쓰러지며 지소를 끌어안는다. 화해를 했군요. 너희까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희도 없으면 지소를 안아준다. 울며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희를 차에서 키우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정말 나 학교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지?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봐 기다리는 거지? 말없이 지소의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며 펑펑 울며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빨리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놔줬으면 좋겠어. 지소의 얼굴을 비비며 엄마도 그래. 지소야,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지석을 끌어안으며 지석이도 이리 와. 별빛이 비치는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 나는 걔를 훔쳤다. 완벽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건 내레이션에는 씬 넘버 90 학교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전단을 발견한다. 개를 데려다준다. 돈을 받는다. 행복하게 끝! 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에 See you close up. 지소 내레이션.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500만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드디어 어제 엄마한테 걸렸어.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정말? 우리는 원리를 마르샬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오우 완벽한데? 좋았어. 신넘버 96 레스토랑 마르샬 박 저녁 대포의 오토바이 손수레가 마르샬 앞에 도착한다. 손수레에서 내리는 지소, 지석, 차량과 원리. 고맙습니다 아저씨. 마르샬을 올리다면 엄마가 집을 구했나 보구나. 참 좋네. 그게 대포는 오토바이에 다시 시동을 걸고 가려는 순간 잠깐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지소에 건네며 참 이거 요전에 길에서 주웠는데. 대포가 건네는 것을 받는 지소. 자세히 보니 원리의 방울 목걸이 방울 옆 이름표에 원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윤서호라고 새겨져 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이건 그럼 난 이만. 잠깐만요. 대포는 고개를 돌려 지소를 바라본다. 아저씨 딸도 아저씨 엄청 보고 싶어해요.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거려? 대포는 지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누른다. 지소는 혼자 원리를 놓고 나오기로 하고 지석과 채랑은 원리와 작별 인사를 한다. 넘버 97 레스토랑 마르샬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원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준다. 원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안녕.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원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간다. 지소를 바라보며 원리를 찾아줘서 고맙다. 원리를 쓰다듬으며 네 말대로 원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에 다다라 멈춰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뭐? 사실은 제가 원리를 훔쳤어요. 여기서 두 가지 시험 포인트는 있어. 대포는 원리가 전단지에 쓴 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지소가 한 말이야.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요.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어쩌면 노부인이 자기 아들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목줄을 해서 아들에게 걸어놓은 거 아니야.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이런 것도 이중적 형태로 고급 문제에서는 킬러 문제에서는 충분하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 그 선생님이나 문제를 낼 줄 아는 전문가들이 보면 딱 이게 눈에 띄어. 사실은 오히려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요. 이거를 지소가 훔쳤다는 어떤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그런 고백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목줄을 풀어주다라는 의미야. 네. 왜냐면 노부인이 자기 아들에 대한 회한이 있잖아. 네. 후회하면서 한스러워하는 게 어쩌면 노부인이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목줄을 채워놓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네.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지소. 노부인은 그런 지소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 그 위로 들리는 지소 목소리. 내레이션의 형태를 띠네.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얘기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500만원짜리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노부인,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씬 넘버 98 마르셀 정원 저녁. 어깨가 축 늘어진 지소가 계단을 내려간다. 차량해 보이는 지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얘야. 지소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노부인이 계단 위에 서 있다. 내일 마르셀에 와서 원리 산책을 시켜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마.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지소. 씬 넘버 100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 안 밤. 일을 마친 정연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온다. 지소 공책을 덮고 정연을 본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주는 정연. 이게 뭐야? 정연 열어봐. 지소와 지석은 도시락을 열어본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는 지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다. 도시락 안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있다. 정연, 엄마가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생일 축하해 지소야.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정연을 꼭 껴안는다. 엄마하고 딸하고 갈등이 해소되네요. 네. 엄마의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지소가. 학습 활동에 보면 몽타주 기법, 씬 넘버 62에서 사용된 것 같은 몽타주 편집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몽타주 기법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편집 기법이다. 이러한 몽타주 편집 기법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관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4번. 라면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은 하겠네요. 보기는 씬 넘버 75 일부를 소설로 바꿔 쓴 것이다. 두 글의 갈래상 차이점. 지소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노부인의 앞에 섰다. 잠시 후 노부인이 말했다. 원리를 어디서 봤니? 생각지 못한 질문에 지소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빨리 둘러대야 했다. 아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원리가 맞아? 초조하게 서있던 수영이 지소를 노려보며 물었다. 네, 확실해요.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걔를 잃어버리신 게 맞죠? 지소는 열심히 원리 흉내까지 내어가며 대답했다. 자신의 얘기에 무척 반가워할 것이라는 지소의 기대와는 달리 노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원리는 집을 나간 거야. 사건 전개, 시나리오.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소설은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서도 사건이 전개된다. 시나리오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게 이제 현장성이죠. 네. 소설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작품 밖에 전지적 서술자 개입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간다.